혼란스러운 통화 정책, 휘청거리는 경제 상황에서 자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본능을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린다. 군중과 미디어에서 비트코인 폭락한다 라고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비트코인 상승한다 라고 하면 우르르 따라간다. 진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과 한 달 전 9월 11일 날, 이때 비트코인이 25K 갈 때만 해도 비트코인 20K 간다, 15K 간다, 10K 간다, 비트코인 망했다, 이런 말들이 난무했다.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24%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31K까지 찍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때 시기에 9월 11일 날 어떤 현상이 있었냐? 이번 9월달 조정 최저점이었던 9월 11일 날 제가 방송에서 뭔가 시장이 망할 것 같고 진짜 없어질 것만 같고, 이런 시기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 영상에 어떤 댓글들이 줄을 이뤘냐? 조만간 곡소리 나겠네 라고 하니까 제가 언제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회는 불현듯 찾아온다. 그리고 폭등 같은 소리 안에 망했지, 업비트 지운다, 이전 영상 보니까 상승한다 해서 구독자 여럿 망하게 했겠는걸.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대성공했습니까? 그리고 유튜버들 이빨은 알아줘야 돼. 나락 직전이군. 대폭락 시작됐다. 코인은 끝.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관론이 팽배할 때 비트코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을 찍고 기회도 안 주고 폭등해버린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 어떤 마법 같은 투자법, 기법 이런 것들보다는 심리지표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으로 원유띠가 되고 뭐 일확천금 벌고 몇천억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다. 이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겁먹고 도망치고 비트코인 망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기회는 불현듯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남들 따라서 판다라고 해서 같이 팔고 남들이 산다 그래서 같이 사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과 코어를 단단하게 하시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건설해서, 우리가 뭐 정말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이런 실수는 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 계속 힌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코인베이스 시에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코인베이스 시에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들의 행간과 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국제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허브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서 EU 미카의 허브로 선택됐다,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가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코인베이스가 2024년 12월까지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함께 EU의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시장 미카 규정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이 미카 규정 승인 회사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로 확장성을 가져가려는 모습. 그리고 코인베이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때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누구를 선정했냐? 코인베이스를 선정했고, 최근 유명 투자자인 마이크 알프레도가 지난주에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와 이야기를 나눴다.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레리 핑크에게 비트코인이 미래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레리 핑크가 뭐라고 답변했냐? 인간의 자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답을 말해줬다. 자유의 가치. 현재 지금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흐름과 혼란스러운 통화 정책, 그리고 휘청거리는 경제 상황에서 자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미 블랙록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 통화 시스템이 위험한지. 100년 동안 명목 화폐, 법정 화폐인 달러의 가치는 100년 전에 비해서 97% 가치가 하락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무한하게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머니 프린팅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달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수요자였던 일본과 중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국채 엄청나게 줄이면서 다 내다 팔고 있다. 이 내다 판 미국 국채를 뭘로 바꾸겠습니까? 금과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 국채,
지금까지 1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미국 국채가 몰락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5%를 도달했고 지금 5%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 미국 국채 5%는 과거 언제랑 비슷합니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근데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습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에서 모험으로 탄생했다. 대부분의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글로벌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도 같이 망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탄생한 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 우측은 대표적인 전통 증시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국제정세 불안과 여러 경기 침체 우려로 대폭락을 하고 있는 반면 좌측 비트코인과 중앙의 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침체의 대안이자 피난처로 떠오르면서 폭등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은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정말 전 세계 위기가 터지고 정말 국제 정세가 더 불안해지고 심화돼서 정말로 전쟁이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골드바 아무리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골드바를 들고 해외를 나가거나 도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근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드월렛만 주머니에 넣고 여권 하나만 들고 출국해도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연준조차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유일한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코어에 장착하시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반감기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더욱더 명확하게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상전 3개월 더 갈 수도 있다. 지금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확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인 위기에 빛을 발하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미 가격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나 반감기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될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친다. 또한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르키예, 레바논 이런 경제나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까?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르헨티나부터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레바논 이런 경기가 흔들리고 통화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은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미 아르헨티나는 명목 화폐의 물가가 138%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심지어 133%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화폐가 완전히 쓰레기가 됐다.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됐다. 그러면 이 같은 높은 금리를 줘도 100% 금리를 줘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몇 나라 안 되지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달러가 계속 몰락한다라고 하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무너지는 이런 나라들이 속출했을 때 유일한 피난처이자 생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명 매크로 분석가이자 저도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는 린 알덴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전례 없는 사건들 일어날 것이다. 비트코인 실물 보유해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답안지를 얘기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이나 금융 엘리트들은 향후 경제가 큰 방향성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압니다.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계속 가중될 때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뭔지 이미 블랙록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혁신 자산을 본인들이 삼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판을 짜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내 투자 포트에 이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우리가 위기에서 아까 레리 핑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 가치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면 해답은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유일하게 최근 몇 개 안 되게 언급드렸던 알트코인 중에 체인링크와 솔라나가 있습니다. 근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그때 당시에 체인링크가 9,000원일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위프트와 지금 파트너십 맺었고 CCIP 국경 간 결제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체인링크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준메이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줬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체인링크 올라가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체인링크 올라간다, 체인링크 좋은 코인이다 얘기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섭게 지금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맥락과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신경을 안 쓸 때 우리는 그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다 체인링크 올라간다 폭등한다 얘기 나오면 그때는 매도 사인이다. 팔고 나와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봉상 RSI 과매수 구간이고 조만간 하락 다이버 뜨면서 일시적인 조정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권에서 수익 챙기면서 가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체인링크도 다반지도 다 드렸다. 제가 체인링크 14,000원일 때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까지 알려드렸다.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유튜버들이 체인링크 얘기하면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폭락한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담아야 된다. 이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반지를 알려주고 있고 하지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 근데 체인링크가 올해 후반에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출시한다. 그러므로 지금 체인링크는 굉장히 많은 중장기적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으로 국경 간 결제, 브릿지 역할을 지금 체인링크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 RWA의 수혜를 받는 것도 바로 인터체인인 체인링크다. 체인링크의 기전이 뭡니까?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크로스체인 역할을 해주는데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향후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크로스체인의 대장이 바로 체인링크.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 일시적으로 지금은 과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온다면 체인링크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괜찮은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또한 체인링크 스테이킹까지 출시가 되는 만큼 체인링크는 계속해서 잘 구축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 조금 짚어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연일 급등하면서 굉장히 많이 과열이 됐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만큼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면서 눌림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기술적으로 이 과열을 좀 시켜주면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차트는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고 일단은 30K 지지가 중요하고 30K를 깬다라고 하면 최근 9월부터 변곡점을 만들어줬던 이 상승 패러럴 채널 이 채널 상단을 지지해준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10월에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도전하면서 상승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맞는 거랑 알고 맞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일봉상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비트가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은 100%가 없고 우리는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변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온체인 상황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지금 추세가 10월부터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단기홀더 실현 가격 위로 지금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단기홀더 실현 가격은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 저항을 확실하게 이번에 강하게 비트코인이 30K까지 상승하면서 뚫어준 만큼 다시 이 단기홀더 실현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는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또한 가장 신뢰도 있는 지지와 저항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주봉상 종가로 안착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20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지금 핵심 저항을 다 돌파하고 강한 저항은 곧 강한 지지로 바뀝니다. 오히려 지금 단기홀더 실현 가격과 200주 이동평균선이 강한 지지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저는 10월 계속 중장기적 강세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GBTC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의 프리미엄도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관들은 계속해서 축적하고 매집하고 있다. 결국에 개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만드는 거는 결국 기관들과 고래다. 근데 그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펀드 홀딩스를 보더라도 펀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결국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실제로 지금 펀드의 자금 유입이 4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특히나 비트코인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연달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솔라나로 기관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고 있다. 반면 지금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펀드 유출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기관들이 지금 답안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이번 주는 여러 빅테크들 코카콜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인텔 할 것 없이 이런 엄청난 굵직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전통 증시 나스닥도 폭락을 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이 기업들의 실적까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침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전통 증시의 침체는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핵심 빅테크들의 실적도 이번 주 잘 체크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전 투자 정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누구나 정보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